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학부모 교실 네 번째 시간에 오신 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주 안에 하나 된 모든 주의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기독학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패널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넘치는 6세, 4세 두 아들과 정신없이 살고 있는 김민지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8살 초딩 둘을 키우고 있는 김은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15살, 17살 아이를 모시고 사는 조미애 집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학부모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 지식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녀 이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부 그리고 영아부 자녀를 둔 김민지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둘째가 흔히 말하는 미운 4살이에요. 물론 정말 사랑스럽지만 수시로 때를 쓰거든요. 제가 상태가 좋으면은 대화를 시도해보고 하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저도 너무 지치니까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부 자녀를 둔 김은희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아이 두 명은 서로 지금 꽂혀 있는 게 다른데 10살 딸은 요즘에 슬라임이랑 말랑이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너무 싫은데 그래도 둘 다 못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차라리 슬라임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요즘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서 옆돌기 하고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그냥 막 여러 가지를 해대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우리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조미애 집사님은 어떤가요?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저희 자녀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처럼은 자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빠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자녀, 어른의 눈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 패널들께서 직접 연기한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볼까요? 예찬이는 핸드폰을 꺼놓았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고 학원에 메모를 남겨놓았다. 대체 무슨 일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찬이가 학원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학원 1교시를 빼먹었군. 1교시는 수학인데. 얼마 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을 가느라 학원을 빠진 적이 있었다. 나쁜 버릇이 든 것이 분명하다. 띠띠띠띠. 예찬이가 왔다. 다녀왔습니다. 김혜찬, 지금 몇 시야? 너 오늘 학원 지각했어? 학원에서 1교시 빼먹었다고 전화 왔던데. 너 또 PC방 갔다 왔니? 엄마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이 없어? 그냥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안 되겠다. 여보! 여보! 예찬이랑 얘기 좀 해봐요. 나한테 도통 얘기를 안 해요. 김예찬 이놈 자식 무슨 일이야?
아,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학원 늦은 것도 모자라. 이 시간에 와?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한가롭게 놀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아? 또 공부 얘기야. 너 얼마 전에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지? 가지고 와봐. 그거 보면서 얘기하자.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PC방 갔다 온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는 엄마한테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민수랑 싸워서 벌을 받다 온 걸 아시면 분명 더 화낼 거예요. 나는 민수가 규민이를 계속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요. 이런 거 이야기해도 어차피 이해 못 하실 거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아빠랑은 결국 중간고사 성적 이야기만 했네요. 이제 아빠는 내 성적에만 관심이 있나 봐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부모님과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성적, 대학 이야기로만 끝나요. 근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하시면 어쩌죠?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 학원인데 그걸 빠지다니. 학원은 진도를 빨리 나가기 때문에 1시간 빠지면 손해가 크거든요. 그나저나 무슨 일로 늦은 걸까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화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예찬이 녀석이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졌는지 도대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제가 워낙 바빠서 함께 식사 한번 할 시간도 없으니 말이에요. 예찬이와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물론 섭섭하지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 걸. 예찬이도 크면 다 이해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연기를 잘하시네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서 예찬이네 가족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미애 집사님부터. 아이를 우선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모는 기다림이 부족하고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혜인 집사님은요? 저는 상황은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우선 결론을 지어서 너는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던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은요? 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성적 관리도 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들었던 상처되는 말이 있었나요? 김민지 집사님부터. 저는 상처되는 말보다는 저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맞벌이로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관심을 주실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집사님 있으세요? 저는 칭찬이 되게 인색했던 아빠가 계셨는데 동네에 늘 1등만 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를 항상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물론 저도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악착같이 했어야 됐는데 포기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녀도 부모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자녀 양육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김민지 집사님은 어떻게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아이 교육에 좀 반영을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인식은 하지만 저의 기질이 먼저 나와요. 네. 알고는 있지만 네. 그 행동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네. 것이죠.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조금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저희 아이가 뭐 친구 때문에 화가 나거나 뭐 그랬을 때 난 복수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복수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시험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한테 네가 지금까지 한 만큼만 하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시작해라 이런 말은 자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말씀만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100% 나는 100%! 네,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인생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부모님들께 명령을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의 감정과 부모님들의 기준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예찬이네 집 이야기만 봐도 자녀의 생각보다도 부모의 생각과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인 성적이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죠.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들과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을 하십니까? 내 감정과 주변의 반응을 따라서 양육을 하십니까? 2016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아이가 바라는 그리고 부모가 말하는 좋은 부모는 누구인가, 어떤 부모인가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 1000명과 또 그 자녀 6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가? 1위 가장 좋은 부모는 이 부모예요.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어떤 횟수,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살펴보니까 거의 안 하는 부모님이 34%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화하는 부모님은 10%가 채 안 돼요. 정말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주제들로 대화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김민지 집사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첫째랑 그래도 하원하고 나서나 자기 전에나 어린이집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대화를 시도하면 곧잘 얘기하고, 자기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어땠고 저쨌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반영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대화를 해요. 근데 둘째하고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살짝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장난만 치려고 막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그랬구나 하고 급하게 마무리 짓는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조미애 집사님은? 저도 거의 제가 질문 위주로 하는데 네. 그냥 애들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주로 대화하는 게 오늘은 점심 뭐 나왔니? 네. 맛있었니? 이런 대화로 네. 하고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표면적인 대화를 이제 그럴 시기가 된 거죠.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첫째가 1학년이라 학교를 매일 가서 학교에서 무슨 밥은 뭐가 나왔고 후식 뭐 나왔고 뭐 친구 누구랑 뭐를 했고 뭐 수업은 어떤 거 했다 그런 얘기하고 저희
저희 또 딸은 학교를 매일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줌 수업에서 뭐 했고 뭐 그런 즐거웠던 얘기, 소소한 얘기들을 매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조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과 대화를 좀 하지만 이제 청소년부 정도가 되면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초등학교 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 상대의 1위는 엄마고 2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순위가 바뀌어요. 1위가 친구가 되고 2위가 엄마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민을 털어놓는 대화 상대 중에 아버지의 존재는요. 저 멀리 계세요. 예, 초등학생들은 뭐 한 4위, 5위 중학교 올라가면 더 멀어지는. 그래서 엄마와도 조금은 멀어지고 아빠와는 계속해서 더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또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죠. 밥까지 먹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꽤 큰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생활은 매우 중요한 인생 공부의 장이 될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가정과 교회 다음으로 커다란 이 사회인 학교에서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 학교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조미애 집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또 평소에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런 핑계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학교에 갈 기회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조금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남겨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 전화가 옵니다. 출석 체크가 안 됐다고. 그래서 껄끄러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은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둘째가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서 아무래도 신입생이다 보니 좀 그런 적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반에 선생님이랑 좀 소통을 했었고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올려주신 알림장 네. 그걸로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학교는 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요즘 어린이집은 키즈노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활을 다 사진과 함께 올려줘요. 근데 사실 형식적이에요. 네. 그런데도 큰일이 아니고서는 선생님께 따로 뭐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여쭤보진 않아요. 부담되실까 봐. 네. 그렇군요. 선생님들께 요청드리는 사항의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혹은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몸이 자라게 되는 곳인데 부모님들의 관심은 아이들의 성장과 다르게 성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요청하는 사항들의 85%가 공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태도는 6.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녀의 그 친구 관계는 어떤지 또 생활 태도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모님들께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너무 부모님 자기중심적인 질문들, 요청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뒷자리는 집중이 안 되니 앞자리로 옮겨주세요. 뭐 우리 애는 발표를 많이 시켜주세요.
우리 애는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을 학교에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와 또 선생님과도 어느 부분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기중심적인 매우 일방적인 부분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를 좀 이끌어 왔는데요. 이 문제점들을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알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부족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된 채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대화 시간이 너무 적어져서 그러면서도 부모의 역할은 계속 하려고 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관계 속에서 형성되지 않는 부분은 자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학교와 또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깨어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 세 가지 중에서 나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단절이 많이 되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우리 김민지 집사님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단절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주변 반응에 따라 양육할 때가 좀 많았던 네. 것 같고, 사실 양육이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배우는 게 결국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조미애 집사님은요? 학교의 단절인데요.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뵙는 거는 학교에서 거부를 하죠, 요즘에. 그래서 선생님과 소통을 좀 자주 해서 전반적인 아이들 성향이나 이렇게 두루 이렇게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성적도 물론 궁금하지만 그쪽보다는 관계, 소통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는데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를 키우는 마노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행하오리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깨어진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 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것에 보면 세 가지 부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전제형, 자유방임형, 그리고 민주형 부모입니다. 전제형은 자유가 없는 한계인데요. 독재자와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이고요. 자유방임형은 어떤 한계가 없는 자유,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음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자, 민주형, 적극적인 부모는 어떤 것이냐? 자녀를 존중하고 협동심을 길러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이 가정에 질서가 존재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공손하게 표현하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전제형인 것 같습니다. 전제형, 네. 독재자시네요. 네, 어렸을 때 별명도 히틀러였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네. 몰라도 저희 아들도 엄마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면서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항상 뭐 몇 시까지 들어와, 뭐 그 친구는 조금 멀리해 그런 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못됐죠. 고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그래도 저는 그 민주형, 오, 네, 예, 그래 민주형. 아이를 조금 이렇게 존중하기도 네. 하고, 네, 네, 적당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은요? 저도 민주형이 되고 싶은 네. 전제형인 것 같습니다. 아, 전제형. 네, 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를 굉장히 좀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네. 좀 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네. 기독 학부모의 참된 모습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서 자녀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뛰어놀다가 혹시 그 자유가 말씀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한계와 그 한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앨런 갈린스키라는 발달 심리학자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6단계로 나누었는데요. 태내기, 그리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구분을 해서 각 단계별로 부모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영아기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이 영아기부터니까 양육하는 단계이고, 유아기는 부모의 권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아동기는 해석 단계로 설명하며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상호 의존 단계인데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는 독립의 욕구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그 다음 시기가 청년기인데 떠나보내는 시기인데요. 자녀를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 역할을 알고 혹시 단절되어 있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는 어디에 속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부모님들께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부모님들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되죠. 자녀 교육에 관계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 학부모 교실을 네. 또 듣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풍성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기독학부모 교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또 부모 교육에 관련된 또 특별히 우리 풍성교회의 기독학부모 교실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보면서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단절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화. 아, 그렇죠. 자녀와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대화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에 듣기 싫은 엄마의 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한번 이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뭐해? 숙제 언제 할 거야? 100점 받으면 사줄게. 넌 몰라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해. 너 학원 가야겠다. 엄마가 학원 알아봤어.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니? 너 뭐 해 먹고 살래?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네, 정말 감정이 제대로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 어머니들은 이것도 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는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는 쌍방간의 통행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자세가 필요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 자,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어디에서 시작된 말일까요? 네, 비교에서 시작이 됐죠. 여러분, 그런데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또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가 정말 안 하다 보면 분명히 옆에 집 아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예요. 게다가 나의 형상도 닮아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향해서 어떤 집 자녀와 비교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나한테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하고 경청을 먼저 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성장하는 자녀의 감정, 자녀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감정도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존 카트맨의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치라는 책에는 부모님을 이렇게 네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축소 전환형 부모, 억압형 부모, 그리고 방임형 부모, 감정 코치형 부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소 전환형 부모는 에이, 별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렇게 작은 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고요. 억압형 부모는 우리 히틀러와 같은 부모님이고요. 방임형 부모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감정 코치형 부모는 이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부모님인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슬프거나 화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 감정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덕선이 아시죠? 덕선이가 둘째인데요.
큰 언니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큰 딸이라고 항상 잘 챙겨줘요. 그런데 덕선이 생일날 케이크를 못 먹어요. 그래서 얘가 아주 그냥 분에 차올라서 엉엉 울어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둘째만 조용히 슈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덕선이 아빠가 그런 말을 하죠. 덕선아, 아빠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노에 차올라 있는 자녀에게 아빠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부모도 자녀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녀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가정의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가 결국 자녀가 자라나게 될 가정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매일 싸우고 하면 자녀들도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온유하고 온화하게 겸손한 마음을 항상 사시고 배려하면서 사신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아이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일은 학교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50명, 60명씩 있었지만 지금 뭐 한 20, 30명 정도 있겠죠. 각기 다른 성격의 아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안에서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길러지는 곳입니다. 학교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자녀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 물어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있는 한 친구는 아들이 하고 있는 뭔가를 하다가 막 짜증을 내어서 뭔지 물어봤대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그거 엄마 해볼까? 하고 엄마도 같이 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화 속으로 엄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자녀와 함께 대화도 하면서 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도 엄마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자녀의 문화로 엄마가 부모님이 함께하는 들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유를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고 또 부모님께 감동할 수 있죠. 만약에 자녀가 하고 있는 그 문화가 잘못됐다라면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쉽게 조언할 수 있죠. 아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책임지는 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교사는 자녀 교육의 동력자입니다. 교사는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를 돌보고 다양한 면을 보죠. 부모가 모르는 부분을 교사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단지 성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과 함께 자녀의 어떤 성향, 어떤 특성들, 또 재능들, 다양한 면들을 관심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세 가지를 해결하는 내용,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학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집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정신없이 애들 키우다 보면은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애한테 뭐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면 그때 이제 이미 늦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성경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요? 네, 저는 아이와 무엇보다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를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그냥 깊은 대화, 뭐 그 아이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아이의 마음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집사님은요? 저는 사춘기는 부모로부터 성이 되기 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 안에서의 자녀 역할을 이제 지나갔고, 어제 내 아이와 작별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는 내 편이다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네. 자녀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기독 학부모님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활동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출력하셔서 머리에 뇌구조 사진이 들어있을 건데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또 자녀에게도 너 무슨 생각하고 사니 하고 한번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두 개를 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좀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오늘 패널로 나와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